자, 이제 주목이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뭐 미리 예고한 대로 오늘 테슬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워낙에 또 유명한 기업이고 다들 관심 있는 기업이고 해서 뭐 실적 분석이라던가 그 내용이라던가가 사실 많이 좀 보도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월가의 그런 의견들 종합된 것들은 많지 않아서 오늘 딱 그걸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테슬라 1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다 가격 인하가 너무 심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얼마나 좋았어요, 주가. 그죠? 그러다가 오늘 이제 10% 빠지면서 지난 1월 27일 이후 이제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월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오늘은 이제 묶음 기사기 때문에 요 의견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벤진가 기준의 집계 의견입니다. 그러니까는 요 의견들 말고도 또 다른 의견들도 좀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거는 벤진가에서 이제 수집해서 집계하는 거라서 이건 딱 표로 보기가 쉬워서 이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테슬라에 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녹색이 상향이고 빨간색이 다 하향 조정인데요. 목표 주가 뭐 다 하향 조정이에요. 그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5 상향 조정을 했고 나머지는 뭐 다 하향 조정이고 그다음에 요 튜더 피커링이라는 투자은행 여기는 목표 주가는 제시하고 있지 않고 투자 등급만 제시하고 있는데 기존의 보유였는데 매도로 낮춰버렸습니다. 다른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투자 의견은 거의 손은 안 댔어요. 다 목표 주가만 하향 조정했는데 이 튜더 피커링은 목표가는 없는 대신에 투자 의견 낮췄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목표가 상향 조정했고 그리고 이 중에 쭉 보시면 그나마 목표 주가가 가장 강한 이 캐나다의 카나코프 제뉴이티 여기도 투자은행인데 여기가 목표 주가가 $275니까 여기 그죠? 요거 보이시죠? 얘들이 목표 주가가 가장 센 놈들이었는데 얘네도 목표 주가를 한 $257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 약 58%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완전한 강세론자마저도 목표 주가를 일부 하향 조정을 한 뭐 그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요것도 봐야 돼. 요것도. JP 모건은 워낙에 테슬라에 대해서 좀 심각한 투자 의견을 내는 쪽이죠. 지금 주가가 $163인데 JP 모건은 종전 $120에서 $115로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가 30% 더 내려야 돼라고 평가를 한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월가의 분위기 쭉 봤고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좀 볼게요. 수피아님은 이제 환전해서 테슬라 매수 준비해야 되겠다. 맞아요. 다 같이 이럴 때 보면은 좀 오르긴 해요. 그리고 올해 계속 올라가지고 좀 부담이 됐는데 오늘 이 10% 하락이 어찌 보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따가 이제 제가 의견들 긍정적인 의견, 부정적인 의견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수피아님이 그 중에 나는 이게 맞아라는 걸 판단하시면 그대로 이제 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월가 의견 보기 전에 1분기 실적 다시 한번 좀 봐야죠. 어제 특징주로 이야기하면서 좀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긴 한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매출액은 뭐 예상치에 부합했다, 뭐 미달했다, 웃돌았다, 뭐 의견들이 많아요. 이게 밴드가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매출액 자체만 보면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분명 가격 인하, 수요 증가, 그에 따른 매출 증가 영향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조정 EPS가 전년 대비 20.6%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뭐 요 정도는 시장의 예상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민감한 건 마진이에요. 마진. 가격 인하 계속할 때 시장에서 제일 우려했던 게 저렇게 계속 인하하면 마진 압박 어떡해? 이거였는데 결국 그게 현실이 된 거죠. 자, 총 마진율이 19.3%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직전 분기 작년 4분기에 29%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총 마진율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 시장에서는 그래 얘들이 가격이나 많이 했으니까 한 21% 정도 기록했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밑돈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진율은 지금 2020년 4분기 이후 최저치인데 이게 아마 시장에서는 하나의 그 마지노선으로 20%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인하를 하더라도 요 20%는 유지하는 한에서 했겠지 였는데 이제 그게 깨진 거예요. 그리고 기자회견장에서 또 이 일론 머스크에게 너희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마진 수준은 그럼 어느 정도야?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가격 인하 할 거야? 라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거의 노코멘트를 했고 오히려 또 거기에서 이제 뭐 최고 재무 책임자 이 사람은 우리들의 이 마진이 미래에 투자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때부터 우려 상황인 거지. 야, 이 정도면 아직도 여유 있어. 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마진율이 이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 인하를 계속 하겠다라는 뭐 그러한 뉘앙스들을 많이 풍겼죠. 근데 월가에서는 마진 우선을 20%로 봤으니까 지금 테슬라와 애널들의 그게 약간 좀 다른 그런 국면입니다. 자, 그리고 영업 마진율도 전분기 16%에서 11.4%로 낮아졌습니다. 뭐 회사 측에서는 뭐 신규 공장의 활용 부족, 원재료 등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서 뭐 수익성이 조금 악화됐어라고 했는데 뭐 다 가격이나 영향이다라고 여기서는 그냥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마진 여전히 업계 최고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리더 위치를 더 높일, 더 확고히 할 좋은 위치에 좋은 시기에 있어. 뭐 계속해서 가격 인하하면서 우리는 점유율을 넓히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는 뭐냐면은 월가에서도 앞서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점유율을 좀 높이고 수요를 계속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일정 부분 가격 인하하는 건 괜찮은 전략 같아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더 많았는데 그러니까 앞서서도 이야기했던 그 20%의 마지노선 그게 깨졌다는 데 대해서 이제 우려들이 크다라는 거. 요걸 이제 계속해서 그동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댄 아이브인가요? 그죠? 웨드부시의 그분 이름이 그분이 이제 정말 그 사람은 완전 치우치지 않고 되게 객관적으로 늘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20은 지켜줬더라면 이렇게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이제 비관론자들의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격 인하가 수익성 측면에 있어서 너무 많은 희생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비관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JP 모건은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비관론자고 테슬라를 뭔가 못마땅해 하는 하우스라는 거를 알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비중 축소 의견 계속 유지하면서 목표가 $5 낮췄습니다. 이 사람은 약간 빈정되는 느낌이야. 보세요. 수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 쪽에서 가격 인하하면서 그러니까 막 수요가 우리의 생산을 뭐 2배를 뛰어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가격 인하하니까 수요가 엄청 늘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비꼬고 있습니다. 수요가 경영진의 기대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징후는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년 전 테슬라의 재고는 딱 3일 판매할 만큼의 재고들만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15일 분량까지도 쌓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은 요 재고 쌓여진 게 거의 60일 판매 분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하면 뭐 여전히 테슬라는 견고한 편인데 기존에 그러니까 3일치밖에 없었던 테슬라라고 따져보면은 이 재고 쌓이는 게 예사롭지 않아. 니들 수요, 니들 기대만큼 많지 않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재고로 인해서 1분기에 15억 달러의 현금을 잃었어. 지출을 했어. 손실이 났어. 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 잉여 현금 흐름 남은 게 4억 4,100만 달러에 그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 18억 7,200만 달러 잉여 현금 흐름 남을 줄 알았는데 고작 4억 4,100만 달러? 거기에다가 규제 크레딧 판매로 인한 잉여 현금 흐름 5억 2,100만 달러를 빼면 오히려 너희들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일 수 있었어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인하도 가격 인하였지만 가격 인하를 했는데 수요도 그걸 못 따라갔다 라는 아주 되게 안 좋게 보는 거죠. 이 규제 크레딧 판매는 뭐냐면
뭐 탄소 배출권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어느 정도 맞춰야 하는 그 규제들이 있어요. 뭐 유럽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런 테슬라처럼 전기차 비중이 100%인데 가가지고 그거를 일부 사오는 거죠. 크레딧을. 그래서 그걸 이제 매출하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마진이 거의 100%인 그냥 탄소 배출권 판매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펜하이머는 시장 수익률 의견을 유지하면서 그냥 목표가는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래 시간이 지나면서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고 마진이 개선될 것이라는 것 우리 믿어 신뢰해. 그런데 이 단기적인 마진 압박이 투자자들에게는 너무 걱정거리가 될 것 같아 라고 지적을 하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마진 우려죠. 에버코어도 중립의 목표가 165달러 유지를 했습니다. 얘들은 따로 조정을 안 하면서 코멘트만 한 건데요. 자, 총 마진율 20% 붕괴가 됐다. 근데 너희들 계속 가격 인하하고 있지? 그러면 2분기에는 이 마진이 더 낮아질 것 같아. 너무 아프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를 참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자, 반면 강세론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볼게요. 자, 리더십의 위치를 활용한 정말 올바른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파이퍼 샌들러 비중 확대의 목표 주가 300달러 매우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강세론자의 이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JP 모건은 115달러인데 파이퍼 샌들러는 300달러죠. 자, 비관론자들이 20% 미만의 이 자동차 총 마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지표에 집착하는 것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너희들 그렇게 마진 하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마진 뭐 지금 19%도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회사가 낸 성과들을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했어 라고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진에 너무 목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RBC 캐피탈도 시장 수익률 상회를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17달러에서 212달러로 5달러 정도 낮추긴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테슬라는 더 많은 판매를 위해서 총 마진을 기꺼이 포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진 악화에 따른 고통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매우 올바른 전략이라고 본다. 왜? 얘들은 어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비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더십의 위치에 있어요. 그죠? 이 위치를 활용해. 그래서 신규 고객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해. 그러면 이게 잠재적으로 평생 가치를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전략은 좋아. 이렇게 해서라도 신규 고객 확실히 이걸 넓히는 게 잘하는 거야. 지금 이 시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어. 그럼 경쟁사들 다 이거 재조정해야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번 실적이나 이거와 별개 아크 인베스트의 우리 캐시우드 언니. 이분은 또 되게 재밌는 발언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그냥 보너스 의견으로 제가 넣었습니다. 뭐 오늘 실적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지금 테슬라는 뭐 전기차 외에도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뭐 다양한 뭐 에너지권이나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로보택시 분야 이게 이제 뭐 자율주행 뭐 이게 다 로봇 기술 맞물리는 기술일 텐데 이 로보택시가 결국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결국 이 시장은 클 것이고 붐일 것인데 그게 이제 2027년 안에 올 것이라는 거예요. 2027년까지 주가 2,000달러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캐시우드는 정말 코로나 시국에서는 정말 아주 히트했던 이 펀드 매니저 분인데 기술주들 막 급락하고 금리 상승 국면에서 사실 많이 좀 이렇게 찌그러지셨죠. 그랬는데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운영하는 ETF의 테슬라 비중이 뭐 거의 10%를 차지할 만큼 많은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분 2,000달러 간다. 지금 뭐 163달러니까 대체 몇 배가 간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때 갔을 때 전 이걸 정말 떠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약간 너무하지 않아요? 제도권 이거는 약간 비제도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마마라라는 분들이 막 외치는 막 그런 목표가인데 되게 그래도 시장에서 잘 알려진 이 펀드 매니저가 이런 목표가를 제시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약간은 그냥 좀 에이 하면서 했는데 그 당시에 가서 정말 이분이 엄청난
분석가였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될지, 아, 이 사람은 진짜 좀 그래 자질이 없었어라고 할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요런 의견도 있었다라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